한국 32강에서 캐나다 만나면 불리할까? 홈 개최국의 힘. 이날 경기에서 캐나다가 6골을 넣으며 대승을 거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남아공을 꺾고 A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32강 상대다. 현재 B조 상황을 보면 캐나다와 스위스가 승점 4점으로 경쟁 중이다. 캐나다는 카타르를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두며 골득실에서 크게 앞서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캐나다가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32강에서 캐나다를 피하고 스위스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캐나다와 스위스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만약 캐나다가 B조 2위가 되고 한국이 A조 2위로 올라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과 캐나다의 맞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개최국 프리미엄이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한다. 캐나다가 토너먼트에 진출하면 사실상 홈 경기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월드컵에서 홈 관중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선수들이 압박감을 덜 느끼고 익숙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 반대로 원정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팀은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 특히 북중미 지역은 응원 문화가 매우 열정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캐나다가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 관중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개최국들은 월드컵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02년 한국은 4강에 진출했다. 2006년 독일은 3위를 기록했다. 2018년 러시아는 8강까지 올라갔다. 2022년 카타르만 예외적인 사례였지만 일반적으로 개최국은 홈 이점을 상당히 누리는 편이다. 캐나다 역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중 응원뿐 아니라 이동거리 문제도 있다. 2026 월드컵은 역대 최대 규모 대회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오가며 경기를 치러야 한다. 비행시간 자체가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한국처럼 유럽 시즌을 마치고 온 선수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반면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환경 적응 부담이 적다. 경기장, 기후, 생활 패턴 모두 익숙하다. 이런 부분은 경기 당일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 경기력에는 큰 영향을 준다. 체력 회복도 중요하다. 월드컵 토너먼트는 3에서 4일 간격으로 경기가 열린다. 하루 이틀 회복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개최국 선수들은 이동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캐나다를 만나면 무조건 불리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전력이다. 캐나다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한 팀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도 꾸준히 전력을 강화했다. 알폰소 데이비스, 조너선 데이비드 같은 유럽파 스타 선수들이 있고 활동량도 뛰어나다. 빠른 역습 능력도 강점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선수층만 놓고 보면 한국 역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등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다. 개별 선수들의 이름값만 보면 오히려 한국이 앞선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실제로 국제대회에서는 홈 관중보다 선수 개인 능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한국 역시 월드컵 경험이 풍부한 팀이다. 2002년 이후 꾸준히 본선에 진출했고 강팀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좋은 경기를 펼쳤다. 반면 캐나다는 최근 성장세는 뛰어나지만 월드컵 경험에서는 한국보다 부족하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압박감이다. 홈에서 경기하는 팀은 응원을 받는 대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안게 된다. 관중이 많을수록 기대도 커진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개최국 선수들이 긴장하는 경우도 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독일에 1대7로 패한 경기 역시 엄청난 홈 압박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았다. 캐나다도 처음부터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전술적으로도 한국이 대응할 방법은 있다. 캐나다는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지만 수비 조직력은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뒷공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스피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강인의 패스 능력 역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캐나다를 만난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는 전력보다도 개최국이라는 점이다. 수만 명의 홈팬들이 응원하는 분위기, 익숙한 환경, 이동거리 이점, 심리적 안정감 등 여러 요소가 캐나다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스위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보다 개최국 효과를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32강에서 캐나다를 만나게 된다면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체코를 꺾고 멕시코와도 접전을 펼친 한국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냐보다 한국이 남아공전을 이기고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토너먼트에서는 한 경기 승부인 만큼 홈 관중의 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선수들의 집중력과 결정력이 될 것이다.